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성공하면 대장동 사업에 유리할 것이라고 말하는 지난 2014년 녹음 파일 내용을 최근 보도해드렸죠. MBN이 단독으로 입수한 추가 자료를 살펴보니 구체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세워지기도 전인데 말이죠. 이번에는 언론에서 처음 공개되는 대장동 키맨 중 한 명인 정영학 회계사의 목소리입니다. 지난 2014년 4월 정영학 회계사가 주민들에게 대장동 도시개발 구역 지정에 대해 설명합니다. 구역 지정은 저희는 필요하지만 공무원들은 적이진 않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의 연임이 유력해지면 조만간 새로 지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최근의 분위기는 5월 첫째 주 정도 지구 구역 지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이 된다고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할 것 같고요. 화천대유 개발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정영학 회계사는 녹취 파일 19개를 제출했습니다. 또 의혹의 전모를 담은 양심선언서에 가까운 자필 진술서도 넘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제출된 자료에는 화천대유에서 입출금 내역 중 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83억 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논의된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이들이 급히 대책회의까지 연 것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4월 서울 용산경찰서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화천대유 관련 수상한 자금 흐름을 통보받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는 당시 경찰에서 83억 원을 금방 찾아낼 것으로 봤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추가 움직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같은 해 7월 이재명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자 대장동 원주민들은 민간개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2달 뒤 성남시는 돌연 다른 제안을 중복해 수용할 수 없다며 원주민들에게 민간개발은 불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 공문에는 당시 이 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의 서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최 전 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시 성남시 의회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최 전 의장이 유동규 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를 연결해줬다고 전했습니다. 최 전 의장이 2010년쯤부터 김 씨를 알고 지냈고 2013년쯤 유 본부장에게 김 씨를 소개해 대장동 개발에 참여하도록 이어줬다는 취지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는 겁니다. 한 2달 전쯤 저희 팀 보도가 심의에 걸려서 여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러 왔었는데요. 그때는 이 건물 들어오기가 그렇게 싫었는데 오늘은 상을 주신다고 해서 휴가 중에도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실 처음 화천대유 의혹이 불거지고 어느 언론사나 그럼 이걸 어디서 주로 보도를 할 거냐, 정치 분야, 사회 분야, 지방 팀이냐 이런 나발이를 갖고 의논할 때 제가 저희 팀장한테 절대 이걸 우리 팀이 가져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계속 고발장이 하나 두 개 검찰에 접수가 되고 저희 기자실에도 한숨이 늘어가고 결국 이제 저희 법조팀이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열흘 사이에 이미 많은 보도가 나왔고 좋은 보도를 한 방송사도 많고 신문사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도의 뒤를 열심히 쫓아가면서 부끄러운 보도를 하지 말자라는 마음만 먹고 하나 둘 보도를 했던 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품작도 되게 많은데 저희가 가장 잘해서 상을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이 보도를 했던 여러 기자들과 함께 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의혹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지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추적을 해서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